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쿠팡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반중 국제연합 결성 움직임입니다. 왜냐? 코로나19 때문이죠, 당연히. 중국이 의화단 굴욕, 1900년도에 중국이 완전히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의화단의 난, 그 의화단 굴욕이 120년 만에 재현되어서 중국이 이제 그야말로 갈갈이 찢어지나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우한 연구소 유출설이죠. 팬데믹 중공이 만들었냐?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그리고 북유럽 등 각종 연구소 그리고 정부 그리고 최고 지도자 공이 그리고 이 기존의 아주 주력 매체들 공이 중국이 코로나를 고의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중공군이 생물학 무기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자연적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작년 미국에서 대선을 치르던 그 시기만 해도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이건 WHO의 이야기를 우리가 신용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앞장서서 트럼프 정부가 이거 중국이 만들어낸 거야 라고 할 때 무슨 소리냐 억지 부리지 마라 라고 했던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이런 데 다 마찬가지예요. 캘리포니아 로런스 리버모 국립연구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설 연구를 시작했고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뿐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따로 또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중국에게 소송해야 된다. 최소 10조 달러는 받아내야 된다. 그러면 중국이 돈 안 줄 거니까 세계 각 나라는 중국의 채권 또는 차관 다 갖고 있을 텐데 그거 전부 다 모라토리움 해라. 그게 바로 계약금이다. 그렇게 해결하면 된다. 중국 돈 안 주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했는데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도 아마 중국 채권, 중국에게 줘야 될 돈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거 계약금이야. 그리고 앞으로 더 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분노를 하면서 이렇게 된 데는 전부 중국 책임이니까 이거 책임 물어야 돼 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중공의 바이러스 조작 증거가 쏟아지자 격앙된 강대국들입니다. 이제 강대국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치인들은 결국 민심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다음 재선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민심이 분노하면 정치인들도 따라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마음속으로는 분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을 기약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민심뿐만 아니고 전 세계 강대국들의 민심이 완전히 그냥 폭발 지경에 있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같이 분노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확진자가 3,340만 명 이상이고 사망은 59만 7천 명 이상입니다. 정말 무지막지하죠. 팬데믹으로 주요 선거에 치명적인 결함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가 대혼란을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확진을 됐죠. 직접 경제 피해가 16조 달러 이상이라고 전 재무장관이 블룸버그 분석 기사를 통해서 밝혔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주요 정보기관에 바이러스 기원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했다라는 거 이거 밝혀내라라는 겁니다. 영국 정말 열받았죠. 확진이 450만 명 이상, 사망은 12만 8천 명 이상. 팬데믹으로 국가가 대혼란했죠. 보리스 존슨 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확진했죠. OECD 추산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4% 성장. 정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영국이 강대국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경제 후퇴를 보인 나라가 영국인데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마이너스 14%. 정말 끔찍하죠. 존슨 총리는 흥미로운 자료를 읽고 있다. 정보기관 바이러스 기원 전면 재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이제 타임지는 존슨 총리가 읽고 있는 것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기원했다라는 설을 지금 읽고 있다. 그 정보지를. 그리고 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우한 수산시장에서는 박쥐가 없다. 박쥐 소통한 적 없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WHO에서는 우한 수산시장에서 유통되던 박쥐, 저우산 군도의 박쥐에서 기원했다. 그들이 얽혀있다가 서로 물고 뜯고 하다가 결국 피 흘리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 돌연변이가 발생했다. 라고 WHO가 발표를 했는데
옥스퍼드 대학교가 2년 동안의 그 자료, 시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쥐가 유통된 적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슨 총리 전면 재조사 지시에 딱 이겁니다. 자, 프랑스는 확진이 571만 명 이상, 사망 11만 명 이상, 전국 봉쇄령을 내렸었죠. 프랑스 국가적인 대혼란을 맞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확진했습니다. 집권당 사무총장이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역시 프랑스도 OECD 추산 경제 성장률이 치명상을 입었는데 마이너스 11.4%, 마이너스 11.4%. 정말 치명적인 아까운 그런 수치죠. 중국 과학계는 프랑스 기원설 주장했죠. 처음에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프랑스 선수단들이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히고 갔다. 이런 주장을 중국 과학계에서 했고 이로 인해서 프랑스가 완전히 발끈하니까 싹 엎드렸는데 이때부터 프랑스 국민들은 중국에게 감정이 완전히 격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좀 이 프랑스의 스탠스는 모호했어요. 또 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조금 짝짝꿍을 사실은 하면서 뭐 미국하고 지금 나토 할 필요 있냐, 유럽군 창설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미국하고 좀 등거리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냥 중국을 적대시하고 미국하고 더 접근하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코로나 때문에. 자, 독일 이 서유럽의 강대국 중에서 가장 중국과 친밀했던 국가가 바로 독일입니다. 그리고 이 1대1로의 최종 종착점은 독일이다 라고 하는 등 정말 뭐 중국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 정책을 계속 보여왔던 게 독일인데 확진을 371만 명이나 했습니다. 사망은 8만 9천 명 이상이 했고요. 전국 봉쇄령으로 국가적인 대혼란 역시 했고 독일 IFO 경제연구소 추산으로 직접 경제 피해가 4,050억 유로, 한국 돈으로 547조 원, 우리 뭐 1년 국가 예산이죠. 메르켈 총리 등 집권당 중국의 코로나 기원 투명성 제고 지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니들 조사 똑바로 받아라. 이거 다시 살펴봐야 된다. 메르켈 총리는 PC 정책, 정치적 올바름 뭐 이런 거 하면서 중국하고 아주 뭐 잘 지냈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일본 뭐 중국하고 사이 되게 안 좋죠. 76만 3천 명 이상이 확진했고 1만 3천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팬데믹 패닉으로 집권 여당이 치명상을 입었죠. 그리고 도쿄올림픽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올해 또 해야 되는데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OECD 통계 경제 성장률 치명상 마이너스 4.3%. 뭐 서유럽 국가들보다는 적습니다. 직접 경제 피해가 2조 8천만 엔. 대단하죠. 스가 총리는 WHO 코로나 기원 조사 결과에 반발해서 중국 투명성 보고서에서 다시 해!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 확진은 423만 명 이상입니다. 사망은 12만 7천 명 이상인데 이탈리아는 이 서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중국과 친밀했습니다. 거의 뭐 친중 국가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국가가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유럽 최악의 피해를 받았죠. 전국 봉쇄, 유력 정치인 연쇄 확진으로 대혼란을 입었습니다. 총리는 아니었지만 이 장관급들이 굉장히 많이 확진이 걸렸었어요. OECD 추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1.3%. 그래서 한때 대한민국에게 역전당하기도 했어요.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국 과학계는 그런데 프랑스 한번 건드려봤다가 프랑스가 또 발끈하니까 조금 만만한 이탈리아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그 평원 지역이 기원이다 라고 지금 중국 과학계가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탈리아 국민들이 완전히 그냥 열받아 버린 거죠. 외교적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 감정이 격앙됐죠. 또 초창기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 그 여자죠. 그 화춘잉이 이탈리아 국민들이 힘내자 하고 이제 베란다에 각각 나와서 막 이렇게 힘내자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중국에게 감사한다라는 중국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 조작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올려서 굉장히 또 이탈리아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었던 적도 있죠. 자, 그리고 인도 작년에 중국하고 전쟁할 뻔했죠. 그런데 지금은 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인도 상황 보면 베이징에 핵미사일 지금 날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완전히 그냥 인도는 중국에게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을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무려 2,89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었는데 근데 이거는 최소입니다. 왜? 아니 지금 13억 인구 중에서 지금 통계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망을 35만 명 이상이 사망이 되는데 통계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또 얼마나 사망했을지도 몰라요. 전국 각지가 지옥이 되었죠. OECD 추산 경제 성장률 치명상 마이너스 7.3% 입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또 몰라요.
2020년 2분기까지 1,300억 달러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를 했고,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지금 인도는 21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완전히 치명상 입고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이 통계는 지금 안 맞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 최고 권력 기관 중에 하나인 정법에서 중국은 이 우주 왕복선을 보내기 위해서 점화를 하는데 인도는 사람을 태워 죽이기 위해서 화장하기 위해서 점화한다. 이런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가지고 이 인도 국민들이 정말 지금 중국에 대해서 열받아 있습니다. 지금 호주는 연일 중국하고 외교적인 말다툼, 난타전을 벌이고 있죠. 확진이 3만 명 이상이고 사망은 910명. 섬나라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봉쇄를 다 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다 봉쇄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워낙 중국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도시를 중심으로 차츰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철저한 국경 봉쇄 시도했으나 지금 어쩔 수 없이 열리고 있죠. 재무부 추산으로 20년 2분기까지 직접 경제 피해는 500억 달러 이상이다. 그것도 지금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중국 정부의 코로나 발원지 조사 요구로 외교적 충돌, 반중 감정 완전히 개강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강대국, G7급들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열받아 있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아시아를 찾은 독일의 국방장관인데 대중 태세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조금 선을 긋고 시진핑을 비롯한 이 중국 정부와 굉장히 친밀한 그런 행보를 보여왔던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메르켈과 같은 당 출신으로서 굉장히 이 메르켈이 복심 또는 그 같은 라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고 갔습니다. 또 이 서 국방부 장관을 만났는데 여기에 육해공 무관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 말은 실무 방문을 뭔가 실무적인 일을 할 내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독일 국방부 보도자료를 보면요.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연방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했다. 크람프-카렌바우어 장관은 한국에 이어 일본과 괌을 방문해 일본 방위상, 미군 고위 관계자들과 대중국 전략을 논의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독일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애매한 스탠스를 보였고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에 한거에서 우리 나토 이제 통제받지 말고 유럽군 따로 창설하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독일에 있는 미군 다 철수해 라고 지시했을 정도로 완전히 최악의 상황까지 갔던 사이가 메르켈과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독일 정부가 새로운 전략서를 마련했는데 바로 2020년 하반기 중국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도태평양 국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좀 안 맞지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이권이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몰리니까 자기네들도 빠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우리가 인도태평양 정책, 즉 대중국 포위 전략에 이만큼 참여할 테니까 한국도 동참하시오 라고 한 겁니다. 한국도 동참해라. 그러면서 한국에 이어서 일본에 가서 일본이야 원래 대중국 포위 전략 선봉이죠. 그리고 괌에 가면 이제 미군들이 많으니까 미군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협조할 테니까 당신네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지원해주고 보급해 주시오 라는 이 실무 협의를 다 마치고 갔습니다. 이제 독일 반중 국가로 돌아섰습니다. 공식적으로. 프랑스도 말이죠. 독일과 함께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유럽국가 창설하자 했던 프랑스가 중국에게 어마어마한 도발을 했습니다. 바로 칭다오 그리고 레닌강 동해함대의 기지예요. 칭다오는 북해함대의 본거지죠. 그 바로 중간 여기에다가 이 정보함을 띄웠습니다. 이 정보함은 신호정보 수집함인데 니들이 무슨 말하는지 다 들을 거야. 그리고 니들의 이 레이더파 전파 그리고 통신 전파 이 모든 것들을 수집할 거야. 그 말은 상대국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상대국의 전파를 재밍하고 상대국의 레이더파를 재밍하고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걸 그냥 딱 갖다 붙여버린 겁니다. 그거 없이는 상대국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자, H-로그 The Puy de Lome이라는 이 배는 프랑스 해군이 운영 중인 3600톤급 정보 수집함으로 극동 지역에서는 사상 최초로 식별되었습니다. 통신정보 감청, 전자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전략정보 자산으로 분류되며 한국 시간으로 6월 5일 북해함대 칭다오 기지와
동해함대 레닌강 기지를 정찰하는 적대적인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적대적인 행동을 개시했는데 이것만 있냐? 아니죠. 영국도 퀸 엘리자베스 전단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 1980년대 이전에 70년대 이런 정규 항모를 다 퇴역을 하면서 경항모만 가지고 있다가 지금 경항모도 없는 시대였다가 이제는 항모 그것도 정규 항모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자랑하러 다니죠. 그래서 조금 이 지역을 오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현재는 지금 동지중해 지역에서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 또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는 영국 함대만 있냐? 아닙니다. 네덜란드 드제벤 프로벤시안급 또 호위함 하나 그리고 미국 구축함 하나 이렇게 해서 연합함대를 구축해서 오고 있는데 영국이 이 동중국해로 항공모함을 전단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작년에 그때 발표 직후에 황구15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영국이 중국을 겨냥해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을 중국 근처로 보낸다고 한다. 영국은 아편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가 100년 전에 바로 그 중국인 줄 아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편 전쟁을 통해서 중국은 그냥 전 세계 열강에 물어뜯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 이후에 의화단의 난을 진압하면서 그냥 전 세계에 그냥 갈갈이 찢긴 조차구역을 다 내주는 그런 이름만 남아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아무튼 그 중국이 서구 열강에게 박살이 난 그 아편전쟁 그 상대국 영국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홍콩을 넘겨줬고 그땐 줄 아냐? 라고 반박했는데 지금 그 아편전쟁처럼 전 세계 서구 열강들이 이 동중국해 군사력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이 북해함대 사령부 바로 입구에서 정보 수집을 했던 프랑스가 정보함만 보냈냐? 아닙니다. 잔다르크 태스크포스를 보냈어요. 이 잔다르크 태스크포스는 또네리라고 하는 대형 강습 상륙함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또 호위함 한 척을 갖다 붙였어요. 라파에트급 호위함을 붙여서 이렇게 해서 전단을 만들어서 지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작전하고 중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도 원래는 파라마타라고 하는 이 안자급 호위함, 방공 호위함 한 척만 보냈는데 거기다가 지금 갑자기 한 척을 더 보냈네요. 벨러러시라고 하는 안자급 방공 호위함 한 척을 또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 7월 달에 이제 여기 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논의를 하고 일본에 가서 논의를 하고 했던 게 바로 보급 때문입니다. 이 일본은 보급 때문이고 한국은 니들 우리하고 같이 대중국 포위 전략에 니들도 동참해라. 지금 다 하지 않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 선진국들 다 한다. 니들도 해. 라는 말을 독일 장관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작센급 독일의 가장 강력한 방공호위함 작센급을 또 보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1급 군함들이 동중국해에 집결을 했는데 이거 북한 불법 환적이나 잡자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불법 환적 잡으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운용 유지비가 싸게 먹히는 더 낮은 등급의 군함을 보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위급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최고위급 전력을 보낸 건 뭐냐? 무력 시위를 제대로 하겠다. 이 무력 시위를 이 정도 전력으로 해야 될 나라는 북한 정도 따위가 아니죠. 바로 중국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중의 분노로 불타고 있는 강대국들입니다. 1900년의 데자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900년도에 바로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는 8개국 연합군들이 베이징에서 활동했죠. 바로 이 나라들인데 여기 지금 9개국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키 순서대로 세워놓고 찍은 것 같아요. 영국, 미국, 호주, 인도,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인도는 당시에 인도 제국이라고 했지만 실제 지배는 영국이 했기 때문에 인도는 빼고 그렇게 해서 갓 독립한 호주 포함해서 8개국이 중국의 의화단 난을 진압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전 세계가 아편전쟁 이후에 열강들이 들어와서 중국을 막 뜯어먹고 있으니까 여기에 중국의 뜻있는 사람들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부청 멸양을 기치로 중국이 전 세계 열강을 상대로 일으킨 국제전쟁으로 국제적인 명칭은 조롱의 의미가 담긴 박서 리빌리온입니다. 지휘체계가 통일되지 않은 8개국 연합군이 수십만 규모의 청군과 의화단 연합군을 파죽지세로 격파하고 신축조약을 체결해 청조 멸망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열강들이, 서구 열강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제 중국을 뜯어먹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의화단, 즉 의로운 중화라는 말이 되겠죠. 의화라는 이 조직을 결성한 이 부청배랑 운동, 그러니까 청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양이들을 몰아내자라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이제 무역하는 서양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을 습격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이징에도 이 아예 외국인 전용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또 습격을 한 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 나라들이 아니 이제 그때 중국은 이제 청나라는 서태후가 집권하고 있었으니까 진압해라고 했는데 서태후는 생각을 야, 얘들 좀 잘 이용하면 어쩌면 이 그 양이들 몰아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걔들하고 뒤로 결탁을 해버린 겁니다. 그걸 이제 서구 열강들이 참지 못하고 그러면 직접 하겠다 해서 이제 군대를 따로따로 보냈는데 그 따로따로 보내면 당연히 지휘체계가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오합지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왜 박살냈냐? 박스 리빌리언. 그러니까 복서들, 이 권투 선수들, 이 주먹으로 싸우는 권투 선수들의 반란이다. 그 말인데 뭐냐? 이제 중국인들은 우리는 이제 종교적으로 지금 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의로운 기치를 들었기 때문에 총알도 우리는 피해간다. 그래서 충분히 주먹으로 싸워도 우리 권법으로도 이길 수 있어. 자, 이 상황을 미화시켜서 영화로 만든 게 황비용 영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싸우는데 아니 총 들고 있는데 권법으로 달려들어봐야 뭐 다 죽죠.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인들은 수만 명이 죽었고 이 8개국 연합군들은 뭐 수백 명 이상 다치거나 죽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신축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이 나라들이 전부 그냥 중국을 갈갈이 찢어서 조차해버렸습니다. 그냥 뭐 끝나버린 거죠, 중국이. 그게 바로 의화단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때 모였던 이 나라들이 다시 모여 있습니다. 중국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세기가 흘러도 학습 능력이 없는 중국, 이제 응징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물론 군사적으로 의화단의 난처럼 저렇게 때릴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제는 뭐 얼마든지 군사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제압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죠. 그렇게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중국은 세계를 상대로 너무나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이 이렇게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적으로도 굉장히 큰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렸지만은 중국 내부적으로 권력 투쟁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시진핑의 최측근 중에 하나였던 왕岐산, 완전히 그냥 이 상하이방과 공천단을 때려잡는 그 최선봉에 섰던 그 칼이 숙청당했습니다. 그건 상하이방을 비롯한 반대 세력의 흔들기가 작용했고 성공했거나 그러면 이제 시진핑의 권력이 흔들렸다는 반증이 되고, 두 번째는 왕岐산이 너무나 많은 연예인 관련한 스캔들, 그리고 항공사를 가지고 우회로 돈을 받은 엄청난 그런 또 이 경제적인 비자금 스캔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진핑 재집권을 위해서는 저걸 쳐내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결국 그것도 시진핑의 권력이 그만큼 유동적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최강대국들이 모여서 중국을 치기 위해서 뭉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최악의 범죄에 대해서 이제는 범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권력 투쟁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 이제는 1900년처럼 다시 그렇게 찢길까요?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